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다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여행지인데요. 우리 자전거인들은 여행 갈 때 자전거가 빠지면은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던 경험으로 자전거를 가져가면 느낌이 어떤지, 또 어떤 코스 등이 있는지, 어떤 탈만한 코스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다낭 라이딩, 다낭 자전거 등등 검색을 해봤는데요. 좀 솔직히 말당한 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자전거 세계 일주 하시는 분들이 일지나 그런 형식으로 써놓은 이런 자료들이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그냥 일반 그 로드를 타는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MTB를 타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숲속에 들어가서 MTB를 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로드만 생각하고 찾아봤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지 대충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저 말고 혹시 다른 분들이 혹시 가시게 될 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해외 라이딩은 이제 라이딩 자체가 주가 되는 거보다는 이제 우선 여행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곁들여주는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라이딩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라이딩 코스를 미리 정해두고 가기 때문에 코스가 어떤지 많이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처럼 그냥 일반 가족 여행으로 갔다가 이제 간단하게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정보가 좀 의외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낭이라는 지역을 갔을 때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재밌게 타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여행의 일정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아침에 일찍 다녀오는 코스로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코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낭 시내에 이제 숙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낭 시내에 숙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코스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다낭의 북쪽에 위치한 이제 하이바 패스라는 곳인데요. 다낭 시내에서부터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산 정상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예요. 이제 코스는 이제 숙소 위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대략 한 60km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이반 패스 어필 길이가 한 9km 정도 되는데, 이제 가장 메인 코스인 하이반 패스 어필이 있는데, 이 하이반 패스 어필 길이가 한 9km 정도 돼요. 꽤 길죠. 근데 전체 경사도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60km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다녀온다면은 여행 일정에 그렇게 지장도 주지 않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제 다낭 갔을 때 딱 느낀 게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라이딩 할 때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여행할 때라든지 덥긴 하지만 이제 땀이 이렇게 안 나고, 그다음에 아침에 좀 시원하거든요. 그다음에 날씨도 엄청 맑아요. 그래서 라이딩 하기에는 최적의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계절이 있었던 거기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갔던 날은 비가 살짝 온 날도 있지만은 어쨌든 겨울철, 한국에서는 겨울에 타기 힘들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고, 그래서 겨울쯤에는 정말 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다낭은 이제 1, 2월 달까지는 이제 그 우기로 알고 있는데, 우기에 해당되는 계절에 갔지만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느끼는 게, 공항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느꼈던 게 도로를 이제 쫙 봤거든요.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근데 도로를 봤더니 도로가 진짜 깨끗해요.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빵꾸가 나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쓰레기나 이렇게 잔돌 같은 것도 없고 진짜 깨끗했습니다. 비교하자면은 한 싱가포르 정도? 싱가포르보다 깨끗하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도로라서 그런지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 없죠. 그래서 이질감도 없었고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오토바이가 좀 많아서 오토바이 위주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도로 주행하는데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나라 신호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로터리식으로 돼 있고, 뭐 그냥 신호등 없는 삼거리 사거리가 되게 많아서 좀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호도 이제 안 기다려도 되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적응 안 되지만 조금 하면은 적응이 된다, 문제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반 패스를 이제 가려면은 이제 해안도로에 가기 전에 어쨌든 시내를 조금은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차량이 많은 도심 주행은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일단 매연이 일단 싫고, 그 다음에 차량들이 좀 위험하고 이래서 좀 싫어하는 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편은 아니니까 이제 그 이색적인 풍경이라서 이제 구경을 하면서 저는 잘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았고, 자전거로 도로 주행하는데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조금 뭐 약간 좀 어려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내를 이제 지나서 이제 해안도로까지 넘어오면은 차량이 이제 현저하게 좀 줄어들어요. 차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달리기가 진짜 편합니다. 이제 막 달리면 돼요. All I do is adore you all of the time.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love you every day. 이 코스의 좋은 점은 일단 도심하고 산악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좋고, 어쨌든 로드의 꽃은 오르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에 딱 올라가서 어떤 이벤트 현장이 있는 정상에 올라가서 딱 찍고 내려올 수 있어가지고 성취감? 나 어디 찍고 왔다? 뭐 이런 느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뭐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있고요. 이제 단점은 이제 다낭이나 뭐 베트남 이제 공통사항인데, 이제 오토바이가 많아서인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나 차량에 이제 배기가스 규제가 없기 때문인지 매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 있든 없든 도로 주행할 때 공기가 썩 좋은 느낌은 안 듭니다. 이제 그게 좀 거슬렸고요. 일단 뭐 시내나 뭐 일반 도로는 그렇다 치고, 그 산 쪽에 가면 이제 하이반 패스 그 어필 있는 쪽 산에 가면은 이제 뭐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공기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거기도 이제 오토바이가 꽤 많이, 생각보다 이런 데까지 왜 오토바이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가 되게 많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시내랑 거의 별 다를 바 없이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그 점이 저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전거를 가지고 와야 되나?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좀 공기가 가장 별로였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완벽했는데 음식, 뭐 일단 뭐 음료수 파는 데도 많고 보급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 한국에서 미세먼지 피해서 여기 왔는데 여긴 더 안 좋은 느낌이야. 그래서 좀 거슬렸는데, 이런 걸 잘 피해 다니려고 하면 뭐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왕복 코스보다는 순환 코스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왕복 코스이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마이너스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예, 오케이. 예, 오케이.